자, 이 컴퓨터는 바쁜데 촬영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유명한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하시는 컴퓨터입니다. 주문받는 용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한지 1년밖에 안 됐다고. 제가 보니까 1년밖에 안 될 수가 없는데 1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툭 꺼지죠. 이건 램을 빼면 원래 이렇게 툭툭 안 돼야 되거든요. 우리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바이오스 초기화 시켜 보겠습니다. 쇼트로 초기화. 그래서 바이오스 클리어도 해봤는데 현장에서 안 되는 거예요. 구매하신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된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일단 속직 규격이 1151입니다. 1151이면 67세대죠. 67세대 펜티엄입니다. 그러면 1년밖에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67세대면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데 펜티엄 G4400이네요. 지금 보면 램을 빼도 깜빡깜빡하죠. 요거는 보드 고장이거든요. 거기서 바이오스 초기화를 한번 시켜봤는데 한 번 더 그래픽 카드가 꽂혀져 있는 거예요. 사무용 펜티엄의 1050 그래픽 카드가.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했는데 여기 빼는데 그래픽 카드 걸쇠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된 컴퓨터는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혹시 중고로 구매하셨냐 하니까 그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램 뺐다 꽂으니까 됐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램 때문에 된 게 아니죠. 그냥 죽기 직전에 간혹 된 거죠. 자, 이렇게 껐다가 깜빡깜빡이죠. 지금 램도 뺐는데 부저 스피커에도 아무 소리 안 나고 요건 메인보드 죽은 거거든요. 뭐 더 이상 검사할 필요도 없네요. 그런데 펜티엄에 저런 공랭 파워쿨러를 달고 전형적인 여기서 좀 문제가 되겠네. 케이스도 조금 문제가 있네. 이거 자, 나사 색깔도 은색 검정색 섞여져 있고 개인이 조립했나? 아닌데 개인이 저런 나사가 다 있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중고 컴퓨터가 확실합니다. 중고를 쓰셔도 되는데 요런 거 장사용이잖아요. 매출이 걸렸잖아요. 빨리 어떻게 좀 출장 좀 와줄 수 있냐 해가지고 너무 급하다 해서 그렇게 가드렸는데 이렇게 메인보드 갈고 잃어버리면 시간이 엄청 들어가는 거죠. 엄청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요런 거 수리해가지고 또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1151에 또 SATA가 달려져 있네. 이런 보드 구하기 있는데. 자, 67세대 보드에 M.2 SATA가 있는 경우가 잘 없죠. 이것도 없고. 그런데 또 M.2 SATA가 달려져 있네요. 그럼 B보드 이상 이거 보드가 뭔데 이렇지 이거. 야, 이게 또 골치 아프네요. 17110에. 자, 보드 고장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이거 SATA 이거 때문에 큰일이네. M.2 SATA요. M.2 SATA가 꽂혀져 있네요. 이거 중고를 누가 이렇게 팔았지? 자, 또 훅 꺼지죠. 방금처럼 꺼지는 건 괜찮은데 끔뻑끔뻑 하거든요. 끔뻑끔뻑 이거. 자, 스피커 꽂았죠. 그냥 깜빡깜빡이죠. 돌다가 뚝뚝 제 시작. 67세대 보드에 이게 펜티엄에다가 이런 쿨러 쓴 것도 문제고 67세대 보드에 지금 어떡하나 이거를 최대한 빨리 해서 들어야 되는데 일단 CPU만 옮겨가지고 이것도 잘 안 빠지는 거. M.2가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쿨러만 올린 다음에 램 됐는지 테스트는 해보고 그래도 꽂아야 되잖아요. 저한테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새거. 그런데 저런 장사하는 데서 사무용 한 40만원짜리 사면 AS도 2년 되고 1년, 대기업은 1년 되고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중고로 사놓으면 장사 엄청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제가 안 된다고 안 갔다 그러면 저녁 시간에 출장 가주는 데가 많이 없죠. 자, 들어오죠. 이렇게 안 깜빡여야 되거든요. 들어오니까 놔두고 그래픽카드까지 꽂아가지고 1050이에요 그래픽카드도. 굳이 그래픽카드 쓸 필요 없는 사무용 있죠, 주문받는 거. 그런데 그래픽카드까지 이렇게 쓸데없는 거 자체가 비싸게 팔았겠죠. 화면이 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오네요. 일단 그럼 빼고 내장 그래픽으로. CPU가 갔나? 이것도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 저건 보드가 간 게 아니고 사람이 CPU가 간 걸 수도 있겠네요. 뭐 이리 타는 냄새가 나지? 뭔가 불량이 있는 것 같은데 CPU 고객님과 한번 더 해볼게요. 얼마 잘 사용하던 CPU가 그것도 펜티엄이 발열도 많이 안 받았는데 당연히 보드 고장이라 생각했는데 CPU가 안 들어오네요. 같은 G4400이거든요 펜티엄. 그러면 저 보드에 CPU 한번 꽂아봐야겠네요. 펜티엄이니까 이런 경우면 오히려 경우 예우가 좋죠. 펜티엄 이런 거 돈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테스트용 6세대 펜티엄입니다. 참 펜티엄의 그래픽 카드에 파워용 공랭 쿨러에 B보드에 이거 B보드겠죠. 이렇게 파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것도 2열짜리잖아요. 제가 들고 있던 그 주황색 그거랑 똑같은 거죠. 요즘엔 공랭타워도 이렇게 2열짜리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앞에 브랜드도 없고 막 있는 거 그냥 끼워 파는 거죠. 언제 안 깜빡인다. CPU 고장이었나 보네요. CPU가 고장이 저렇게 나나. 일단 고객님 그 램하고 새로 꽂아볼게요. 잘 쓰던 펜티엄 CPU가 고장이 저렇게. 이제 깜빡이는 증상 없어졌죠. 이 소리 났죠? 되죠? CPU가 고장이네요. 이야, 이런 경우가. CPU가 왜 고장이지? 일단 부팅되니까 고객님 CPU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고객님 CPU는 정품이고 제 CPU는 벌크 도장치 켜져 있거든요. 테스트용. 고객님 CPU 다시 넣어가지고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만이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안 되는 거. 제 CPU요. 요거 빼고 고객님 CPU 이제 아까 세척도 했고 외관상 문제는 없습니다. 맞죠? 고객님 CPU 꽂으면 안 들어오죠. CPU가 고장이 나네요. 이게 CPU에 열도 안 올라요. 오히려 그러면 이거 고객님 달아드리면 되죠. 제가 펜티엄 뭐 쓸 일도 없고 제 공인비 받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단 한 번 더 이 소리만 나는 거 확인하고 끌게요. 램도 16기가 한 개를 되죠? 이 소리 나죠? 그래픽카드 꽂아가지고 그래픽카드로 출력 한번 해볼게요. 보드가 조금 문제는 있네요. 켤 때마다 한번 껐다 켜지네요. 예, 켜졌습니다. 화면 나오죠? 부팅 안 보고 재조립 하겠습니다. 요거 CPU 교체입니다. CPU 교체 오늘은. 자, 일단 고객님 급하시다 하니까 최대한 빠르게 이거 장사해야 되니까 배민 받아야죠. 보드도 컨디션이 좀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여기서 뭐 더 할 수는 없어요. 빨리 해드려야 돼요. 스탠드오프도 여기 많이 박았다 뺐다 해가지고 빠져나가지고 저 헐렁한데 저거를 그냥 박아놨네요. 저렇게. 그러니까 보드에 박은 것처럼 막 위에서 그렇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스탠드보드가 안 빠지고 같이 들고 일어나 버리죠. CPU가 완전히 저렇게 죽은 건 오랜만에 보네요. 오래를 일으키거나 그런 거는 간혹 봤는데 저런 CPU가 있기는 있네요. 저도 좋은 경험이네요. CPU가 저렇게 죽었다니. 당연히 고객님한테 보드 고장일 거라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방금 전에 DVI로 체크했으니까 그래픽 포트에 HDMI도 있으니까 HDMI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불죠? 한번 꺼졌다 켜지네요. 자, 화면 들어오죠? 삑 소리 나죠? 그러면 오늘은 뭐 CPU 교체 수리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스피커 하나 추가했고요. 고객님 확인하실 수 있게 부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삑 소리 할 수 있게 삑 소리 나게. 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 자, 방금 컴퓨터 고객님 보고 찾으러 오라고 했어요. 이제 다 됐다고. 그런데 보니까 USB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키보드가. 보드도 고장이 났네요. 보드 죽으면서 CPU도 안고 죽었나 보네요. 그래서 중고로 다 교체를 하시겠냐. 그러니까 처음에 새 걸로 알고 사셨대요. 새 걸로 알고 샀는데 구매하신 분도 새 걸로 알았대요. 그런데 20만원 주고 사셨대요. 새 컴퓨터가 20만원이 될 수가 없죠. 아무리 펜티엄이라도. 그리고 1년 전에 샀는데 6세대를 새 거로 샀을 리도 없고. 그래서 알려드리고 고치면 또 금방 경량하니까 SSD도 불안하다. SSD도 방금 뺀 거 어디 갔지? 딜에 없는 제품. 언제 죽을지 모르죠. 이거 그거죠. VM이 말고 SATA 방식 256기가네요. 히크 비전, HIK 비전, 뭐지? 어쨌든 그래서 요거 때문에 고쳐도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고쳐서 쓰시면 얼마 그렇게 안내를 해드니까 그냥 새로 구매하시겠대요.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케이스하고는 그냥 쓰시고 보드하고 CPU, 램은 또 최신 거더라고요. 램 3200. 자, 22년 거네요, 램은. 그래서 램은 최신 거 꽂고 이거 중고로 구매한 거 맞죠, 그러면? 새로 구매하기로 하셨습니다. 부분만. 그래서 보드, CPU, 그 다음에 SSD도 주문하는 거 저런 거 딜에 없는 제품 저런 거 써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좀 안정적이게 그래픽카드가 있으시니까 인텔 12100F 그 다음에 5600 중에 선택하시라고 했습니다. 12400F나 이런 거 가버리니까 가격이 너무 높아지더라고요. 고객님이 결국 4600G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있어도 지금 CPU 가격이 맞는 게 이거밖에 없죠. 에슬론도 추천을 드렸는데 그것만 쓰실 거면 진짜 사무용으로만 쓰실 거면 에슬론도 쓰실 수는 있다. 그런데 창을 여러 개 띄운대요. 보니까 아까 어플 이것저것 다 쓰시더라고요. 배달되는 거 있죠. 네이버까지 있으시더라고요. 네이버 주문까지. 그러시면 코어 많은 게 유리하죠. 창을 많이 띄워놓고 쓰시려면 요거 쓰고 내장 그래픽이 1030 정도 성능이 나는데 그래도 그래픽 카드가 1050이 있으니까
저것까지 꽂아가지고 그렇게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지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SSD도 하나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름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제 거에도 쓰고 있죠. D램 있는 제품이거든요. D램 있는 제품은 일단 워런티가 5년 대부분 되죠. 20만원짜리 새 건 없죠. 적어도 3, 40은 줘야 새 거 살 수 있죠. 괜히 중고 사셨다가 이렇게 중요한 매출할 때 물론 휴대폰으로 지금 주문을 받고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중요할 때 이럴 때 컴퓨터 못 쓰고 어렵게 되잖아요. 우리 식당 가면 주문 왔어요 하면서 계속 나오죠. 중요한 컴퓨터는 중고로 사시면 안 됩니다. 워런티도 안 되고. 일단 고객님한테 안내드렸거든요. 제가 AS 2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부품 부부적인 고장은 메인보드가 3년인가 그렇고 SSD 요건 D램 있는 제품이라서 5년. 안에 내용이 중요하죠. 안에 내용이 날리면 고객님 직접 설치하실 줄 모르는 분들은 불러야 되잖아요. 업체. 그러면 여기 주변의 가게들도 가끔 문의가 오는데 업체분도 가끔 오고요.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프로그램 설치해주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특정 업체분들이 오셔가지고 혹시 어떻게 저쪽에 포스기에 뭐 설치가 가능하냐 그렇게 문의를 주시거든요. 제가 가서 봐드리고 하는데 그런 분들 또 싹 다 불러야 되죠. 할 줄 모르면. 꼭 새 거로 사라는 건 아닌데 이런 거 하나 사 놓으시면 이제 AS 할 때 고장이 났을 때 부르면 문제 없잖아요. 돈 조금만 더 투자하시면 20만원짜리 중고라고 싸다고 샀다가 이런 날 하루 날려버리면 그게 무슨 손해예요. 봉변이죠 봉변. 요즘에 또 한 번 찍어야겠어요. 중고 사셔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고장 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오시는 분이 많아요. 결국 그분들 보면 돈만 날리는 거죠. 수리도 못해요. 수리비가 비싸가지고 모드나 이런 거 나가버리면 그거 교체해야 되잖아요. 중고로 한 25만원 23만원에 샀다. 그런데 한 달 쓰고 날리는 거죠. 그런 거면 차라리 새거 40만원 정도 주고 새거 사는 게 낫죠. 중고 2, 30만원짜리보다 새거 4, 50만원짜리가 성능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중고 매물은 한번 가지고 놀겠다 한번 쓰고 버리겠다 그러시면 사셔도 되는데 혹시나 고장나면 2, 30만원 날린다 각오는 하셔야 돼요. 잘 아시는 분은 중고로 사셔도 돼요. 그런데 잘 모른다는 분은 진짜 특히 잘 모르시는 분은 중고로 사시면 안 됩니다. 컴퓨터를 모르면 못 고치잖아요. 잘 알면 자기가 고치면 되는데 어떻게 되든 중요할 때 이럴 때 컴퓨터 안 되면 봉변이죠 진짜. 라이젠 4600G 얘들도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올랐으면 올랐지. 지금 7000 세대 말고 8000 해가지고 내장 그래픽이 있는 모델이 나올 거라고 하던데 아마 걔들은 성능이 좀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비쌀 거예요. 그래서 사무용으로 쓰기는 지금 4600G 4650G만한 게 없겠죠. 자, 기존 SSD에 있던 거 이거 SSD도 이런 거 참 그래요. 뭐에 쓸 건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파는 사람도 팔았겠지만 포스용에는 저런 거 쓰면 안 되죠. 하루 종일 켜놓잖아요. 작은 데이터들 읽고 쓰고 그러면 D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장사는 중간에 빵 가버리면 어떡해요. 오늘은 반조립이지만 고객님한테 AS 요거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건 AS 하면 되죠. 파워는 괜찮은 것 같고 아까 전압 측정해봐도 전압 같은 건 괜찮고 자 들어왔죠. 자, 쓸데없는 이런 쿨러나 달아가지고 제 테스트 할 때 쓰는 쿨러죠. 이런 거는 2개짜리. 펜티엄에 무슨 저런 쿨러를 달아요. USB로 부팅해가지고 지금 데이터 옮겨드려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이 많이 깔려져 있으니까 통째로 복사해야 되죠. 마이그레이션. 이거 SSD 자체가 느린가 보네요. 아까 펜티엄이라도 부팅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닌데 시작 파일이 많이 깔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느렸을 수도 있는데 너무 느리죠. 보드도 뭐 다 됐네요. 보드도 여기 배가 볼록하네요. 다이오드들이. 이런 거 오래된 걸 팔아가지고 저런 캐패시터 다이오드가 변압을 하거나 안 그러면 전기 안정성 그런 것들을 담당하죠. 그래서 오래 쓰면 전기가 계속 흐르니까 열이 나죠. 저항이 발생이 되고 오래 쓰면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런 것들이. 쿨러도 이거 달아놨죠. 이거 제가 쓰는 거랑 별반 차이 없죠. 제 테스트 할 쓰는 거 2열이죠. 이것도 2열이죠. 그래서 기본 쿨러보다 조금 낫습니다. 굳이 이런 거는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왜 이리 느리지? SSD 자체 속도가 느린가 보네. USB 3.0이라서 이렇게 해도 금방 되는데 원래. 요즘에 불경기죠. 되게 어려요. 작년 말부터 신년까지 해가지고 선물도 사야 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고를 많이 구입하시나 봐요. 근데 중고도 잘 살면 괜찮은데 잘못 사면 이렇게 되죠. 아쉽죠. 이렇게 되면 1년밖에 안 사용했는데 툭툭 주고버리고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다 됐습니다. 중간에 한번 꺼졌다가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반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오류 수정을 했습니다. 디스크 오류 수정을 일단 대충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니까 이제 USB 속도가 200메가 300메가가 나오네요. 이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부팅되죠 이제. 아까 전엔 여기서 엄청 오래 걸렸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전보다는 빠를 겁니다. 자, 아까 전보다 부팅 훨씬 빠르죠. 이제 문제는 없고, 예, 컴퓨터입니다. 이제 다 됐는데 마지막 점검만 하고 한 5분 안에 출발할 것 같습니다. 예. 라이젠이니까 드라이버 칩셋 새로 깔아야 되죠. AMD 칩셋. 이걸로 포스까지 같이 쓰셨나 보네요. 자, 설치를 해놓고, 완전 처음부터 조립 아니라서 이렇게만 묶고 두겠습니다. 제가 더 손을 대봤자 깨끗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줄이 워낙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나가 있어가지고. 자, 칩셋 소프트웨어 설치했고요. 고객님 언제쯤 오냐고 전화가 왔네요. 자, 떴고요. 부팅 아까보다 훨씬 빠르죠. SSD도 문제가 좀 있었네, 요놈이. 가전보다 훨씬 빠르죠. 부팅도 빠르고 이제 인식도 잘 되고 문제없는 컴퓨터가 됐습니다. 그전엔 종료가 안 됐거든요. 이제 종료도 잘 되죠. 문제없이 잘 됐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